내가 과연 어느 정도의 돈을 벌어야 행복할 수 있는가? 돈 쓰면 행복해지잖아. 제가 작가님 오늘 여기 나와서 출연해 주셔서 뭔가 이렇게 딱 출연해 주시니까 맛있는 거 사드리려고 해도 근데 예를 들면 연봉 1억 정도가 되면 사실 웬만한 것들은 가능하잖아요. 돈이 많다고 해서 행복과는 상관관계는 있는데 인간관계는 좀 없다라는 게 제 생각. 저는 지금의 제 가치관은 괜찮은 사람이 되고 싶고, 과연 지금의 자본주의는 건강한가? 그러면 이 자본주의가 영원할 것인가? 괜찮은 말 같은데? 잘했네. 오늘 책은 바로 초회칙 구의 미래입니다. 사실 이제 제가 제 소득을 정확하게 유튜브에서 밝힌 적이 없는데 제가 연봉이 이제 1억은 넘어가요. 더 열심히 하면 연봉이 뭐 몇 억이 더 될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그렇게 많은 시간을 쏟지 않으려고 하는 게, 저는 친구들과 술자리를 가진다거나 아니면 뭔가 놀러 간다거나 뭐 영화를 본다든가 책을 본다 이런 것도 되게 중요시 여기거든요. 그러니까 돈을 못 벌어서 내가 너무 힘들면 힘이 드는 것 같아요. 데이터에서도 보면 400만 원까지는 어쨌든 올라가잖아요. 그럼 어쨌든 낮은 이제 이거보다 낮게 버는 분들은 예를 들어 내가 만약에 한 달에 한 100만 원 정도 벌어요. 그러면 사실 어떤 걸 하려고 할 때마다 고민이 굉장히 많이 될 거잖아요. 제가 작가님 오늘 여기 나와서 출연해 주셔서 뭔가 이렇게 딱 출연해 주시니까 맛있는 거 사드리려고 해도 이런 것들이 저는 우리 행복에 굉장히 큰 걸 관여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예를 들면 연봉 1억 정도가 되면 사실 웬만한 것들은 가능하잖아요. 큰 부자는 안 되더라도. 예를 들면 행복선이 어쨌든 올라가는, 비례해서 올라가는 선들은 있잖아요. 여기까지 버는 건 저는 의미 있다고 생각해요. 그게 근데 어느 지정하면 어쨌든 이게 계속 이러고 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어느 지정하면 이게 평평해진단 말이죠. 여기서부터는 다른 걸 중요시 얘기해야 되는데, 실제로 또 사람들이 행복한 이유를 물은 데이터를 보면 1위는 사랑, 친구, 좋은 감정이에요. 2위가 성취감, 3위가 자존감, 4위가 건강이야. 그러니까 이게 좀 재밌는 데이터인 게, 지금 똑같은 사람이 대답을 했는데 행복하기 위해 필요한 것과 행복한 이유는 답이 달라요. 행복한 이유에 돈은 없어. 지금 행복하기 위해 필요한 거는 자본주의 욕망, 그러니까 행복하기, 이 미래잖아요. 미래는 욕망이잖아. 미래에 내가 갖고 싶은 건 돈에 있는 거죠. 근데 내가 지금 행복한 이유는 지금 과거형으로 물어본 거란 말이죠. 내가 행복한 이유를 물었을 때 돈이 나오진 않는 거죠. 제 연봉이 뭐 5억이고 10억이 된다 해도 제가 1위로 돈을 얘기할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근데 미래형으로 얘기할 때는 이게 또 어떻게 보면 욕망이라든가 또 다른 누군가 비교하다 보니까 돈을 대답하지 않나. 근데 또 이런 것들이 약간 돈으로 사기가 힘든 것들이네요. 행복한 이유가. 힘들죠. 다만 돈이 있으면 이제 불편함은 없겠죠. 그렇죠. 불편함이 사라지는 거죠. 실제로 이때 여기서도 어떤 얘기를 하냐면, 빈곤에서 탈출하기 위해 돈은 매우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나 문제는 사람들은 돈을 벌면 벌수록 그만큼 더 행복해지고 생각하지만, 가난에서 벗어나는 돈은 당신을 행복하게 만들지만 돈이 계속해서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지 않는다. 돈이 많다고 해서 행복과는 상관관계는 있는데 인간관계는 좀 없다라는 게 제 생각. 제가 진짜 제 나이치고 굉장히 다양하게, 그리고 성공하신 분도 굉장히 많이 만나봤지만, 제가 그분들 보면서 나 진짜 돈 많이 벌어야지라는 생각은 안 한 것 같아요. 되게 위로 올라가는 거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왜 어쩌다가 이렇게 바뀌셨어요? 그렇게 행복하게 보이지 않더라고요. 저는 지금의 제 가치관은 괜찮은 사람이 되고 싶거든요. 누가 봤을 때도 되게 저 사람 정말 괜찮다. 근데 요 얘기가 누가 작가님을 평할 때 손보미 작가님 어때요? 돈 많은 사람이야. 이거와 진짜 괜찮은 사람이지. 다르잖아요, 이거 의미가. 근데 돈이라는 거는 돈밖에 안 남기는 것 같아서. 그러면 미국은 과연 어떻냐? 일리노이대 심리학과 에드 디너 교수님에 따르면 부자에 대한 이제 연구를 하셨는데, 포브스지가 선정한 미국의 100대 부자 중 49명을 실제로 인터뷰를 한 거야. 보통의 미국인과 비교를 해봤는데 그 행복도가 7점 만점에 했을 때 부자가 5.82예요. 평균 미국인은 5.34인 거죠. 사실 데이터의 수치가 크게 차이가 나지가 않는 거죠. 포브스가 선정한 미국의 100대 부자이면 사실 저 한 명이 수천 명의 재산과 비슷할 수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그런 행복도에서 부가 차지한 요소가 의외로 크지 않고, 어쨌든 5.8이랑 5.34잖아요. 그럼 이 수치가 지금 한 0.4 정도 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0.4를 극복하기 위해서 내가 이 부에만 집중하는 것보다는 그걸로 채워지지 않은 지금 1.2가 있는 거잖아요. 그 1.2를 채우는 게 저는 수치상으로 훨씬 더 합리적인 행복에 대한 도달한 방법이지 않은가. 왜냐하면 이분들은 돈으로는 어쨌든 끝에 있는 분들인데 행복도가 7점 만점에 5.8인 거니까 1.2는 돈으로는 안 되는 거죠. 이게 돈이 주는 행복은 이게 올라가는 가지만
이게 한계점이 있어서 분명히 꺾여서 거기서부터는 내가 돈을 더 추감할수록 이게 오히려 마이너스가 나거나 크게 높아질 수는 없다 라는 게 지금 한국과 미국 그리고 다양한 기관에서 했는 조사의 데이터에 똑같은 결과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보고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는 그냥 저거 보고 아 그렇구나가 아니라 내가 그럼 뭐 추구해야 될까? 돈에 너무 목숨을 걸면은 행복을 놓칠 수가 있으니까 맞아. 자기만의 그 뭔가 기준점 같은 거를 좀 희미하게라도 세워놓으면 둘 다 추구할 수 있지 않을까. 돈도 행복도. 그러면 작가님은 네. 어느 정도가 어떤 조건들이 형성되면 행복감을 느끼는 것 같으세요? 저는 항상 거의 잠자는 시간 빼고 일을 하기 때문에 제 시간이 개인적으로 없다는 게 조금 행복감을 뺏어가는 거긴 하지만 어쨌든 사업이나 스타트업은 그런 희생이나 헌신이 당연히 필요한 것이기도 하고 그래서 어느 레벨까지 올라가기 전까지는 정말 갈아 넣어야 되는데 그게 이제 힘들고 재밌으면서도 한편으로 이제 좀 지금 너무 오래 갈아 넣으신 것 같은데? 그래서 이것도 약간 반성할 때가 있어요. 저희 욕망, 그러니까 자아실현이나 성취에 대한 욕망이 너무 커서 다른 걸 놓치고 있진 않나. 일상의 행복 같은 것들을 늘리기 위한 고민들을 많이 하죠. 그래서 어울리지 않지만 막 요리 같은 것도 하고 운동 자주 하려고 하고 부모님도 좀 자주 찾아뵈려고 노력하고 뭐 이런 거를 의식적으로 늘리고 있죠. 뭘 했을 때 행복할까 뭐 이런 것들을 위해서 돈은 이제 수단처럼. 네. 대부분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이렇게 답을 할 거예요. 돈이 절대적인 행복이라 얘기하는 사람은 진짜 거의 없을 거란 말이죠. 그렇죠. 다른 것들이 더 중요하다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얘기할 거란 말이죠. 근데 실제로 사람들의 1순위는 돈인 것처럼 행동하는 경우가 저는 되게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아이러니인 거죠. 어떻게 보면 누군가 물어봤을 때는 사회적 바람직한 대답을 하는 경향이 좀 더 많을 수 있는 것 같고 그런 질문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이게 내가 과연 어느 정도의 돈을 벌어야 행복할 수 있는가 이 질문도 해야 되는 건데 돈을 떠나서 내가 언제 행복한지 근데 그렇게 하려면 나를 돌아봐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야지 내가 언제 행복한지 알고 거기를 향해서 달려갈 텐데 근데 문제는 이게 내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다시 돈을 벌기 위해서 하루에 가장 많은 시간을 직장에서 쏜단 말이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내 시간에 굉장히 많은 시간이 지금 돈에 가 있다 보니까 나를 돌아볼 시간이 없는 거죠. 저는 요즘에 물질 망는주의, 어떻게 보면 물질이 주는 소비에 대한 쾌락이 이런 것들이 내가 언제 행복한지를 잘 모르니까 내가 어쨌든 시간으로 번 게 돈이니까 이 돈으로 내 행복을 대체해 주는 거죠. 상품을 산다거나. 돈 쓰면 행복해지잖아. 돈 쓸 때 그 뭔가 그 호르몬 같은 게 분비가 돼서 그래서 우리가 보통 그 돈으로 행복을 살 때도 그런 거 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옷이라든가 컴퓨터 이런 걸 사는 행복은 단기의 행복으로 끝나는데 어떤 여행을 간다거나 이런 경험 좋죠. 그런 쪽에 투자가 그래도 조금 더 행복해질 수 있는 돈에 대한 돈의 행복? 네. 옛날에 이제 행복에 관한 굉장히 인상 깊은 다큐멘터리를 봤었는데 네. 그 다큐에서 말하는 그 행복이 원하는 것 대비 가진 것이더라고. 그래서 거기서 말하는 게 우리는 가진 것을 늘리거나 원하는 것을 줄여 이미 가진 것을 즐김으로써 행복할 수 있다. 하지만 우리는 종종 무엇을 원하는지 잘 모른다.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알고 원하는 길을 걸어가며 그 과정이 즐거울 때 우리는 행복하다. 일상의 구조는 매일매일 행복해야 1년, 10년, 80년도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준다. 사실 저도 지금 뭐 유튜브 크리에이터로서 그다음에 작가로서 책을 쓰면서 굉장히 좀 바쁘게 지내고 있거든요. 그리고 소득도 사실 뭐 일반 사람들이 그렇게 작은 편도 아니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전 정말 열심히 살고 일에만 파묻혀 사는 것처럼 생각을 많이 하더라고요. 하루에 제가 사실 한 달에 영상을 40개를 올리고 1년에 책을 2권 정도 내니까 그리고 굉장히 시간이 너무 없을 까 생각하는데 아시겠지만 저는 술도 굉장히 자주 마시거든요. 네, 대단하십니다. 대단한 게 아니라 제가 그때마다 하는 말이 뭐냐면 사실 지금 이 말이랑 너무 일치하는 게 지금 행복을 놓치고 싶지가 않아요. 제가 만약에 지금 더 열심히 해서 뭐 언젠가 연봉 10억, 20억 될 수 있는데 그때만 가서 행복하다면 과연 이 가정에 있는 삶은 무슨 의미가 있는 거라는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우리가 이 목표를 향해 가야 되지만 이 순간순간 가정도 늘 하루하루의 목표가 있다 생각하거든요. 막 이제 사람들이 미래를 위해서 적금을 하잖아요. 적금을 하고 나중에 이걸 복리처럼 좀 찾는 게 아니라 생각합니다. 맞아요. 저도 완전 동의합니다. 그래서 돈은 나중에 은행에 넣고 하면 이게 복리로 커지고 해서 나중에 큰 돈을 찾지만 행복도 이게 찾는 습관을 안 들이면 나중에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내가 언제 행복하고 내가 무엇에 행복하는지 전혀 못 느끼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유발 하라리가 말한 것처럼 이 욕망이 있는 거잖아요. 사실 이 욕망 때문에 우리가 미래를 향해서 계속 나아가는 거고, 근데 우리는 지금 현재 있단 말이죠. 근데 현재는 가진 것이고 욕망은 미래니까 원하는 것, 적절한 저울질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밸런스, 균형감 뭐 이런 그쵸. 것들이 행복에 영향을 주겠죠. 그렇죠. 그래서 현재에서 그런 걸 만족하고, 그리고 우리는 돈으로만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돈 외에도 굉장히 중요한 감정이라는 것들, 기쁨이라든가 이런 걸 가지기 위해서 뭐 연애를 할 수도 있고 결혼할 수도 있고 교우 관계를 맺을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저 이 책이 최근에 봤던 책 중에서 사실 가장 어려운 책이기도 했지만 가장 괜찮은 책이기도 했어요. 사실 요즘에 너무 가벼운 책이 많아요. 그냥 읽는 순간 바로 이해가 되는 것들. 글을 너무 잘 적어서 이해가 된다는 게 아니라 대단한 의미가 담겨 있지 않고 그냥 직관적으로만 머리에 스쳤다 지나가는. 우리가 사실 영화를 보면 그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잖아요. 시각적으로 다 굉장히 많은 것들을 보여주니까. 근데 책이라는 거는 결국 우리가 이 문장을 읽고 행간에 숨겨져 있는 작가의 맥락과 작가의 생각을 읽어야 되는데 저는 이 책을 보면서 진짜 좀 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예술은 독자, 뭐 관객에게 의문을 줘야 된다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책도 약간 작품, 예술 작품이라고 한다면 뭐 이렇게 약간 의문을 주고 생각할 힘을 주는 게 저는 굉장히 좋은 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질문을 던지고 독자들이 좀 생각하게 만들고, 독자들이 지금 유발 하라리가 말한 파트에서는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거는 과연 지금의 자본주의는 건강한가? 그러면 이 자본주의가 영원할 것인가?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는 자본주의는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지 우리 인류의 행복과 연결될 수 있는 것인가? 사실 자본주의가 만들어진 이유는 인류가 좀 더 행복하기 위한 게 분명히 목표였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인류가 지금 더 나아진 거는 분명히 맞지만 인류가 더 행복해졌냐라는 질문에는 사실 많은 사람들이 그렇다고 저는 대답은 할 수 없을 거라 생각하고, 부탄 같은 나라는 부로서 흔한 나라가 아니잖아요. 근데 행복은 다른 나라보다 훨씬 더 높은 걸로 제가 알거든요. 제가 이 책을 보면서 가장 와닿았던 문장이, 너무 사실 이 문장은 너무 잘 지었다고 생각하는 게, 그만둘 수도 없고 멈춰지지도 않는다. 욕망이 욕망을 낳는 자본주의. 이 욕망이 사실 수단에 불과한 건데 이게 우리의 너무 목표가 되어서 주객이 좀 더 되지 않았나. 끝으로 이 욕망 좀 어떻게 좀 절제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사회에 대해서 뭐 기술과 자본, 문명이 이렇게 변하고 있는 세상에 대한 시선도 좀 제대로 보면서 본인을 잘 살피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자신의 욕망과 솔직하게 마주할 수 있어야 되고, 내가 어디까지 이거를 목표로 하고 실행을 하고 뭐 더 추구할 것인가를 자기와의 대화를 통해서만 가능하리라고 생각하거든요. 욕망이 욕망을 낳는 자본주의에 저희의 역할들도 되게 다양할 것 같아요. 사업을 위해서는 그거를 추구해야 될 수도 있고, 한 개인으로서는 그거를 조절해야 될 수도 있고. 사실 이 욕망이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진짜 힘이긴 하잖아요. 원동력이고. 우리가 지금 이 영상을 찍는 이유도 뭔가 이 영상이 좀 더 많은 조회수가,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한테 뭔가 의미가 있었으면 하는 마음에 영상을 찍는 욕망, 그게 있어서 찍는 건데, 욕망을 완전히 부정할 게 아니라 내가 어떨 때 행복하고 내가 뭘 해야지 더 쾌락을 느낄 수 있고 이런 것들, 욕망을 아는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 다만 끝이 있을 수 있다. 그냥 끝이 있다라는 걸 알아야지 이게 절제가 가능한 거잖아요. 우리 삶을 굉장히 가치 있게 만들어주는 거는 우리의 삶은 영원해서가 아니라 죽음이 있기 때문에 하거든요. 그러니까 죽음이 있다는 걸 아니까 지금 이 순간순간들이 다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다면 그 가치가 저는 없을 수 있다 생각하거든요. 괜찮은 말 같은데? 잘했네. 아, 이거 개그 포인트로 쓰는 거예요? 어쨌든 우리가 움직이기 위해서 필요한 건 욕망이지만 이 욕망을 멈추게 하는 것도 욕망이라는 거. 그거를 잘 안다면 시작과 끝을 잘 조절해서 우리 인생을 좀 잘 정리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만나뵌 손님은 손보미 작가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